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충격적인 하루였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제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러니까 뉴욕 시장도 출발은 좀 강하게 했다가도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하는 정강후리하게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뭐 하락 출발한다 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해서 예상은 했지만 그 후에 시장이 뭐 어떻게 반등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를 취할까, 사실은 이게 이제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그 포인트에 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예, 그래서 코스피는 0.8%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서 보합권까지 잠깐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시 반이 넘었으면서 시장이 이제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으로 빠지는 거. 아마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런 거 처음 경험하신 분들은 상당히 두려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도에 섰고 개인만 매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한참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끝날 무렵에 오후 2시 반 이후부터 기관이 매도 폭을 갑자기 축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날 때 좀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495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782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3,249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어느덧 2,169.29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2.45%나 충격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25% 정도 떨어지면서 출발하고 잠시지만 700선이 회복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10시 반 이후에 역시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를 보이면서 하락폭이 더 깊어졌다. 역시 이제 코스닥도 오후 2시 반 이후에 오후에 들면서 굉장히 강하게 기관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았으면서 매수 쪽을 늘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하락폭은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33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734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5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673.87포인트, 어제보다 3.47%가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오전에 중국 위안화가 2% 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게 2008년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건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시아권 전체가 이제 충격적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영국에서 영국 이제 파운드화 약세에 따르는 영란은행의 향후의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발표, 또 애플이 수요 부진을 이유로 해서 증산하던 계획을 취소할 거다, 이런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오늘은 이제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후 들면서 기관이 급하게 돌아서는 걸로 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뉴스도 텔레그램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제 관계 당국이 여러 가지 이제 증시를 어떻게 살려야 되나에 대해서 당장 이게 우리 당국이 이렇게 발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런 거고, 1차적으로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만 이제 이런 금융 기관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 현황을 보고받는, 보고받는 것 자체가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이죠. 그래서 좀 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냥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산 거는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
센트리온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나머지는 다 팔았습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170억 팔았고 기관은 35억 샀는데 예. 오늘도 역시 연기금은 123억을 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게 연기금이 잘못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외국인 1,300억 넘게 팔았고, 예, 기관도 팔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 54억, 기관 40억, 뭐 이 정도고, 나머지 뭐 산 것들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리온만 외국인, 기관 동시에 매수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이제 각각 그 섹터별로 보면은 뭐 오전에는 뭐 사료 관련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랬는데 이게 시장이 워낙 무너지니까 그걸 이제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 이슈들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얼마나 나쁜가. 오늘 이제 코스피에서는 전체 종목 중에서 오른 종목이 91개 종목뿐이 없어요. 반면에 823개 종목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이게 이제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하락을 한 날이다. 도시가스 관련된 몇몇 종목만 힘겹게 이제 상승을 좀 유지를 하는 거. 그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러시아 가스가 그 누출된 거. 그 문제. 그래서 네덜란드 그 가스 선물 그게 10월물이 하루 사이에 10%가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고 또 미국도 허리케인 이안인가? 그거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그 원유 시설 쪽을 향하고 있다 이래서 뭐 등등 해서 이제 에너지 도시가스 이쪽이 그나마 이제 몇 개 종목이 남아 있다. 이 정도가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제 오늘 시장의 핵심은 뭐냐면, 이젠 시장이 이게 뭐 주저앉았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이제 빈사 상태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빈사 상태라고 하면은 자력으로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손을 대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고꾸라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빈사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그 코스피 투자 비중이 30% 밑으로 이제 내려갔잖아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통령 얘기 갖고 막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국회의원이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에요. 근데 어느 국회의원도 그렇게 많은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제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입니다. 시장 얘기를 오늘 좀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충격적으로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 대한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답이 없는 것도 답이죠. 그 시장이 우리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이유를 밝혀보면 강달러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럼 강달러가 왜 생겼냐? 그 연준이 급격하게 미국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75bp씩 막 연장 3번을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계 각국 통화하고의 문제가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의 그 통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전부 이제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그런 세계 각국이 이거 환율 방어도 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대개 모든 국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나게 풀어놓은 유동성 그거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이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현상은 필연적으로, 이건 뭐 거의 필연적으로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미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먼저라기 볼 수도 없지만 시장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해답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전부고, 이 상황이 일부분이라도 어떻게 개선되느냐에서 우리가 뭐 신락 같은 뭐를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대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쉽게 금방 해결될 기미가 좀 안 보여요. 영국도 뭐 이 파운드 가치 급락하니까 영란은행이 내년 5월까지요. 6.25%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2.25니까 3배를 올리겠다는 거, 3배까지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뭐 국채금리도 어제 보면 이제 거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에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12년 6개월 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2년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얘기할 때 항상 비교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미 4.3%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우리가 시장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그 외신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슬슬 일부에서 이 연준의 이 과잉 진압,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과잉 진압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애널리스트, 학자, 금융가, 뭐 이런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했어요. 연준이 너무 과잉 진압했다. 연준이 두 가지 잘못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처음에 감지하지 못했다. 그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이다, 뭐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르다.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연준은 인플레이션 잠재우기 위한 그 생각, 그거는 변화가 없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추가적인 좀 고생을 하게 생겼는데, 이건 또 모르죠. 누가 갑자기 뭐 이러다가 또 이게 연준이 이제 신뢰감 많이 잃으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얼마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2% 넘어갈 때 이건 일시적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러고서 그때 이제 계속 유동성 공급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거 아니구나라고 느껴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또 갑자기 막 75bp씩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뭐 그렇죠. 인플레이션 잡으려면 유동성 축소하는 거는 많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속도잖아요. 그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 속도를 그냥 굉장히 높여 보는 겁니다. 사상 유례 없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파월 의장을 샤워실의 바보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샤워실에서 이렇게 더운 물, 찬물, 이게 서서히 이거를 틀어야, 온수냉수 조정기를 서서히 틀어야 되는데, 이게 휙 틀었다 그러면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거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샤워실의 바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의견까지 이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연준이 그렇게 강력한 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어려운 시간을 그냥 피해가긴 좀 어렵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얼마까지 빠지면 바닥이고 그게 언제 오느냐?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많지만, 저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준점에서 이게 그 기준점에 맞을 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이 바닥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은 그런 거를 제가 인지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같이 많이 이렇게 푹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빠르게 튀어오를 수는 있어요. 리바운딩이 빠를 수는 있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시장을 상승 기조로 다시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좀 웃기는 표현이지만 이제 제가 좀 저를 전문가 영역에 놓고 얘기한다면 동네 개 짖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어떤 개가 한번 짖기 시작하면 뭔지도 모르고 동네 개가 다 짖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제 바닥을 찍어서 간다 얘기를 해줘야 나머지 개가 짖을 텐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얼마까지 빠질지 언제가 바닥일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놓고 어디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기술적으로 그렇지만 언제에서 이게 돌아서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거의 이제 뭐 천공 그 수준이죠. 이거는 뭐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답이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증시에. 시장에 답이 없는 것도 답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지만, 노답, 답이 없는 거. 그것이 노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막 흔들리고 이런 그 멘탈만 억제하고 시장 흐름을 차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간 이게 하락을 이렇게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른 반등을 일시적으로 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야 되는 건다 보다 하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이건 또 손해본다. 이게 아니라 몇 가지 시장을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이제 충격이 오고 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가면서 이제 찾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맥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추가적 하락을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 보내드렸지만 당국에서 이 증시안정기금, 요즘 이제 증안펀드, 이게 증시안정기금이 1990년도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투자자면서 사장하면서 증권업협회, 제가 모시던 선보증권 강성준 회장님이 증권업협회 회장하실 때, 그래서 제가 재무부 들어가는 리포트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증시안정기금이 지금 필요한가,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증안펀드를 다시 검토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3월에 이게 막 긴급하게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증안기금 뭐 그렇게 많이 안 써도 갑자기 유동성이 풀리면서 동학개미 출현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튀어 올라서 그때 이제 남은 돈도 있어요. 증안기금 펀드 조성하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얼마 출연합니다 하고 진짜 돈 내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제 계속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맡기는 게 아닙니다. 구조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상컨대 한 1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뭐 10조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언제 투입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입 기준. 예를 들어서 증권당국이 2,000포인트 안 빠지면 아직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건 날 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런데 보통 이게 투입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살리려면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제가 아까 빈사 상태다 그랬는데 두 가지예요. 수급에서 수요, 뭔가 살려는 거, 그거를 이제 늘리고 공급은 줄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시장이 살아나는 건데 수요에서 지금 이제 증안기금이 얘기되고 있다면 공급에서는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물량을 줄이고 살 수 있는 거를 늘리면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냥 단기적으로 탁 하고 공 밑에다 떨어뜨리는 것처럼 튀어오를 수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더 문제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 이런 이제 증안 펀드에 들어갔던 것들이 다 돈을 벌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낮을 때 사니까, 그리고 또 길게 보면, 이제 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당국의 행동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시 입장 났는데 지금도 갑자기 놀란 것처럼 여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시장 이런 걸 알은 것처럼 그 다음에 킹달러, 강달러를 갑자기 자다가 알은 것처럼, 이런 거를 이제부터 좀, 검토해 본다 이러면 알센 겁니다. 지금 검토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당국이 이 시간을 얼마나 줄이냐. 뭘 검토해요? 맨날 이 시장 보고 있는 당국인데, 환율이니, 증시니 검토할 게 뭐 있어요? 매일 보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빨리 내야죠. 이거야말로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건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장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살려야 돼요. 목숨이 있을 때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지나가면 이건 완전히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시장 팽개쳐지고 정말 외국인들이 얘네 이제 완전히 넝마가 됐네. 이래서 들어오기 전에는 이게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 주린입니다 이랬는데, 이거 한번 크게 겪으시고 나면, 증강기금 얘기 나오고, 이런 거 한번 겪으시고 나면, 이제 조금 알게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부탁드린 걸 좀 공부하고, 이런 거 되면, 이제 시장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주린이를 벗어나는 방법이고,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는 거는 겨울이에 봄이 오듯이 우리한테 기회가 점점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는 이제 저랑 같이 여러 가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맥점들을 짚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찾아가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힘내시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 팔지 않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냐. 그리고 빚으로 산 거 아닌데 그럼 기다리시면 아주 길지 않은 사이에 또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런 희망을 좀 가지시면서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하고 오늘 좀 편히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고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